지난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 부모 부양의 책임이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3.12%만이 매우 동의한다고 답했으며 그리고 18.27%는 동의한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응답을 합쳐보더라도 21.39%만이 부모를 자식이 부양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건데요. 15년 전 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2007년 조사에 따르면 부모 부양의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는 답변이 52.6%로 절반이나 넘게 동의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짧은 15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이것은 가족관이나 성역할 등의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인이나 자녀를 돌봐야 하는 부담을 오롯이 가족이 책임졌던 과거와는 달리 사회나 국가의 책임에 대한 인식이 커졌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5060 퇴직 세대는 자식 교육과 결혼 뒷바라지 등으로 노후 준비는 늦어지고 여기에 더해 조기 퇴직이나 공적 연금의 빈약과 같은 외부 요인까지 더해져 노후의 소득 절벽에 직면하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과거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던 시기에는 잘 키운 자식이 노후를 위한 일종의 보험이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현재는 자식이 보험은커녕 부모의 노후를 갉아먹고 가난하게 만든다는 분석입니다. 자식 사랑은 내리 사랑이란 말이 있지만 부모 세대의 일방적인 자녀 사랑이 과연 옳은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은퇴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제 자식은 노후 보험이 될 수 없다며 냉정하게 끊고 내 노후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노후 준비를 더욱 현명하게 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노후 준비에 많은 도움을 얻으시고 더욱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올해 63세인 한 중년 남성은 정년인 60살을 넘겼지만 퇴직하지 않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년 퇴직자와 재계약하는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30인 이상 기업 1047개사 가운데 74.5%가 정년 직원을 계속 고용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67.9%는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계약서를 다시 쓰는 재고용을 선택했고 25%는 정년 연장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재고용 제도는 정년 연장으로 몇 년을 묶어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유연하게 기업의 필요에 따라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훨씬 많은 기업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정부는 재계약 근로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씩 계속 고용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일본처럼 계속 고용을 아예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지만 정부 장려금이 사라지면 기업들이 고령 직원에 대한 임금을 삭감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규직 고령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와 청년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 대한 지적도 있어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은 집에서 쉬고 나이 든 부모들이 일터로 나가고 있는 현상이 지속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20대와 60대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에도 60대의 취업자 수는 446만여 명으로 20대 취업자 수인 383만여 명을 웃돌았습니다. 일하는 20대보다 일하는 60대가 더 많은 셈입니다. 60대 취업자 수는 지난 5월을 기준으로 2021년부터 3년째 20대 취업자 수를 추월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고령화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2018년부터 5년간 60대 인구가 177만여 명 늘어나는 동안 20대 인구는 22만여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고령층 편입으로 60대 이상 인구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가족 형태를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대가족 문화가 더 자연스러웠고 주변 친구들만 보더라도 3대가 같이 사는 가족들이 더 많았는데요. 요즘은 핵가족이 줄을 이루고 또한 1인 가구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노년층 10명 가운데 약 3명이 여전히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60대 이상이면서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비중이 약 30%라는 건데요. 요즘은 60대 보고 노년층이라고 하기에도 미안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75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것도 약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약 2% 정도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확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령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사는 이유를 또 조사했는데요. 65세부터 74세까지는 스스로 독립할 수 없어서 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이 15%로 10년 전의 반토막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인 건강 수준이 예전보다 좋아지고 있으며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정년 연장도 논의되고 있는데요. 노인들이 일을 해야 하기도 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노인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이유로 노년층 본인이 필요해서 자녀와 함께 사는 비중은 크게 줄었다는 건데요. 그럼 왜 성인이 된 자녀와 함께 사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자녀가 독립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녀가 미성년자거나 학업 중이어서 그런 경우를 제외한 수치라는데 꽤 놀라운 수치입니다. 자녀들이 취업하기 힘들어 학교 생활을 더 길게 연장하거나 취업 준비 기간도 길어지고 있으며 결혼 등으로 독립하는 비율도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을 하지도 않고 일을 찾지도 않는 청년층이 늘고 있다는 기사는 요즘 단골 기사거리일 정도인데요. 이런 경우라도 부모와 독립해서 혼자 살기는 힘들 겁니다. 여기에 더해 조부모가 결혼한 자녀들의 손주들을 돌봐주거나 맞벌이 자녀들을 위해 살림을 맡아서 도와주는 경우까지 합하면 약 45%가 자녀의 필요로 같이 사는 비중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나이든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부모의 필요에 의해서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면 이제는 거꾸로 자녀의 필요에 의해 비교적 젊은 노년층이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는 뜻이 될 텐데요. 우리나라는 2년 뒤인 2025년이 되면 65세 이상이 20%가 넘어가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라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스스로를 돌보고 노동하기가 정말 어려워지는 75세 이상의 연령층이 2037년을 기점으로 전체 고령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부모의 필요에 의해서는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만큼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부양기관이나 시설 또는 커뮤니티 같은 사회적인 시스템이 빠르게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도 정작 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노년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현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노후를 현명하게 준비하는 방법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노후 생활비를 계획하라. 노후 생활비는 노후 대비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일 겁니다. 따라서 노후 생활비를 계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노후 생활비를 계획할 때는 먼저 현재의 생활비와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얼마의 돈이 필요할지, 부족하다면 어떻게 수익원을 만들어야 하는지 등을 고민해야 합니다. 생활비에는 주거비, 의료비, 식비, 교통비, 여가비 등을 고려해서 계산하세요. 노후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둘째, 저축을 시작하라. 저축은 노후 대비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저축을 시작하세요. 저축을 시작하려면 현재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저축할 금액을 미리 계획하고 자동이체나 예금인출 계좌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다 쓰고 저축하려면 늘 부족하거나 마이너스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축부터 규모 있게 하고 남은 돈으로 어떻게든 생활한다고 아예 딱 결정을 해야 합니다. 셋째, 3층 연금을 챙겨라. 노후에 무슨 돈이 많이 필요할까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또한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함께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적극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넷째, 건강부터 챙겨라.
노후 생활비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노후 생활비의 대부분을 병원에 갖다 줄 수 있으므로 그것을 방지하려면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 건강한 삶을 유지하세요. 건강한 삶은 노후 대비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사회적 연대를 유지하라. 사회적 연대는 가족과 친구, 이웃 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노후의 사회적 연대는 큰 자산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어른들 사이에서는 3대 바보 시리즈가 유행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모처럼 노부부가 바람 쐬러 나가려고 하는데 딸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김서방이 어디 좀 같이 가자는데 애들 좀 봐줘. 하면 남편과의 약속이나 친구와의 약속은 금방 잊어버리고 손자 손녀 봐주기 위해 그 약속을 깨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바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러다 죽기라도 하면 애들 상속세 많이 내면 어쩌지. 그 상속세가 아까워서 미리 재산 다 물려주고 용돈을 다 쓰겠다고 하는 노부부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는데 한 30년쯤 살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이 상속받았다고 고마워하며 끝까지 잘 돌봐줄까요? 세 번째는 손자 손녀가 나중에 집에 와서 자고 간다고 하면 어쩌지. 그래서 새삼 그 나이에 집을 늘려가려고 하는 노부부라고 합니다. 설마 우리 주위에도 이런 분들이 아직 계실까 생각하시겠지만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는 말도 있죠. 다들 말로는 나는 그렇게는 안 산다고 하시겠지만 실제로 비슷한 상황이 닥치면 자식들의 부탁을 뿌리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의 부모 노릇하는 우리는 20세기의 부모 노릇한 우리 부모님 세대와는 달라져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개념은 분명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자식 뒷바라지하면 안 됩니다. 반 정도만 뒷바라지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반은 자신의 노후를 위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는 것이 진정한 자식 사랑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나 나이 드는 것을 피할 수는 없는데요. 그런 만큼 누구나 노후를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고민만 하기보다 지금 당장 대비를 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자식이란 정말 중요한 존재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자식을 위한다면 목숨이라도 내어주겠다고 말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다 크면 자식 인생은 자식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입니다. 자식이 내 인생 대신 살아주지 못하고 나도 자식 위해 죽을 수 있다고 하지만 자식 인생 대신 살아주지는 못합니다. 냉정해져야 노후가 조금이라도 편안해집니다. 그것이야말로 나도 살고 자식도 사는 길입니다. 자식들이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하면 부모들도 할 말은 꼭 하십시오. 노후에 너희들한테 손 벌리지 않으려고 그러니 오해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이기적으로 사십시오. 내가 정말 행복한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더욱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는 데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톡톡이었습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